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탄핵이 기각된다. 더 나아가 탄핵은 각하될 거라 주장하는 국힘당. 이들의 이런 궤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냥 허공에 외치는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내란을 옹호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변론 기일을 몰아 지정해 놓고는 이제 와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정작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미루고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요. 국힘당에서도 탄핵 반대 입장이면서도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당 장동혁 의원은 오늘 SNS에서 헌재를 향해 단숨에 끝낼 것처럼 변론 기일을 지정해 놓고 변경 신청도 받아주지 않더니 이제 와서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 배경이 뭘까요? 장 의원은 문영배 권한대행이 퇴임 직전까지 선고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행이 자신이 원하는 인용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차라리 선고를 하지 않고 퇴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을 향해서도 앞에선 빨리 파면 선고하라고 압박하면서 뒤로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있다며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헌재가 재판관 의견이 다르면 다르게라도 선고하면 된다며 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헌법재판관 중에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가진 이들이 최소 3명 이상 있다는 확신 때문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가 선고를 미루면서 여야 양쪽에서 빨리 선고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여권에서도 선고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헌재가 기일을 지정해도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시간을 끄는 동안 국민들의 피로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결국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빨리 결정 내릴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재판관 중에 정말 그 안에 엑스맨이 있다. 예. 그 엑스맨이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이제 5대3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온갖 뇌피셜에 의거한 찌라시들이 막 돌고 밭- 있던데 밭-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네. 지금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판사들이에요. 그렇죠. 재판관들이 판사 출신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 연구관들. 네. 근데 뭐 헌재는 대단히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또 평의를 길게 하지도 않고 아예 없기도 하고 어제도 그냥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예정해놓고 안 했다 그러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알아서 그냥 생각하고 이제 시간 보내는 상황이 됐고 그 와중에 또 뭐 헌법재판관이 부부 무슨 테니스 대회 출연 참가 신청을 했다더라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별의별 저도 너무 황당해서 어제 이제 예. 법원 판사들 중심으로 좀 알고 있을 게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는 이러저러 알아보는데 거기도 네. 이제 직접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아,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재판관들의 평소 행태나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비춰보고 또 재판관이 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법조 내부에서는 좀 알려져 있으니까 제 취재 결과는 대다수가 지금 조한창 재판관이 그냥 막무가내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예. 게 법조에서는 절대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가족, 뭐 예. 장인이 예. 이제 하나의 멤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동안 뭐 재판을 했던 모습이나 또 인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제일 어떻게 시간을 끄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나요? 적어도 법조계 사람들이 볼 때 뭐 이게 각하 사유가 있어서 뭐 그걸 가지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견해는 찾아볼 수가 없고 특히 판사들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각하가 되냐 이런 네. 생각이고 단지 가장 유력한 거는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나 네. 싶은데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평의를 한다고 하면 그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예,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어떻게 결정문에 담을 것인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네. 이도저도 다수 의견이 싫다고 하면은 뭐 별개 의견이건 보충 의견이건 반대 의견이건 이제 써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의견도 써서 제출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제일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 늘 재판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볼 때도
도대체가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유일한 가능성은 그냥 개기고 있는 거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국민 없이는 헌법재판소도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헌정수호의 기본 가치가 흔들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탄핵 심판의 지연이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헌법과 법치주의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원식 의장의 말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자는 논리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속 미루게 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를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힘당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큰 문제인데요. 국힘당은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국힘당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행동은 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그들이 여전히 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문제인데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선고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인데요. 이제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은 없다는 걸 증명할 때입니다. 이런 우 의장의 대국민 담화는 앞으로 벌어질 윤석열 탄핵을 위한 민주당의 대방역의 서막이었는데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본회의 일정이 잡혔고 이날 바로 민주당의 풀스윙이 시작됩니다.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국회의 권한이 동원되고 행사될 텐데요.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역대급 국회 권능이 행사될 걸로 보여집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제부터는 이걸 말리거나 염려하거나 또는 역풍이니 후폭풍 타령을 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 자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는 자가 바로 공범입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저는 앞서 국민들께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며 헌재를 믿고 기다리자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의장님, 다 맞는 말씀인데 정말 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이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입니다. 근현대사의 온갖 난관을 오직 국민의 헌신과 용기로 헤쳐온, 그렇게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우리 자신의 역량과 자부심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 질서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립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둘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습니까?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길입니다.